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2차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 속에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경우 현행범 체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두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모레 3차 소환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제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을 포함한 8개 법안을 재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시작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희지 기자, 이 법원이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는데 우선 이번에 나온 체포영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지난 6일 자정에 기한이 만료됐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만료를 앞둔 6일 오후 6시 반쯤 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5시간여 만에 체포영장을 재차 발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영장이 아니라며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하기도 했었죠. 첫 번째 체포영장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무리 없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저 앞 찬반 시위대의 대치 상황이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영장 유효기한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영장이 나오면서 공수처가 다시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관저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서 한남동 관저 앞에도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다시 관저 앞으로 모여 야간 집회를 벌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도 이른 시각이지만 벌써 지지자가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새벽 6시부터 집결을 공지하고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 영장 집행 당일 오전에만 약 700여 명 정도의 인파가 모였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수준이 결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빠르게 결집하는 건 물론 찬성 측 집회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어서 집회 열기는 갈수록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집행 시점을 예단할 수 없는 가운데 경찰은 찬반 양측이 자칫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이제 모든 관심은 공수처와 경찰이 과연 언제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준비하겠다 말했는데요. 공수처와 경찰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경호처와의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된 1차 집행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영장 집행 무산 이후로 인력의 한계를 들었던 만큼 공조보는 당장 인력과 장비부터 증원할 전망입니다. 한남동 관저가 입구부터 차병용 버스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고 주변 길목엔 철조망도 추가로 설치되며
1차 집행 때보다 더 삼엄한 방어 태세를 갖춰 사실상 요새가 됐기 때문입니다. 공조보는 대테러 부대인 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동원, 헬기 투입 등도 검토 중인 가운데 경찰 내부에선 대규모 경력으로 3박 4일 등 장기전에 돌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저지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조보는 모든 준비를 마친 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말은 현장 찬반 집회 참석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1차 집행 때처럼 평일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조보는 조만간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이 불법 체포영장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법원 행정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체포영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 측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내용은 장덕진 기자입니다. 천대여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예외를 이유로 위법하다고 항의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이 적법 절차를 따른 재판을 존중해야 한다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천 처장은 또 체포영장에서 두 법조항을 예외로 둔 판단은 주류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법 주석서 그리고 이제 형사법계의 다수 견해가 그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무효라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서울 서부지법은 사흘 뒤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단 건데요. 경찰은 이틀 뒤인 금요일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2차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먼저 경호처부터 걷어내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모레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서입니다.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두 차례 불응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갈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5일 대통령 경호처 명의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경찰은 보통 피의자가 3번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강제 구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낸 셈입니다. 경찰은 첫 번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간부는 전부 신병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의 저지선을 사전에 허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경호처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33 군사경찰대와 55 경비단의 징집병을 인간띠로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충돌을 우려해 55 경비단은 후방 근무로 전환됐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맡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연일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가 탄핵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소식은 정태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며 내세운 혐의는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 행위를 방치했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직무유기다. 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점과 국회를 통과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점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역할을 수행하라며 최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내란이 진압돼야 경제 불안이 진정됩니다. 다시 한번 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내란 진압의 중심을 지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만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연이은 탄핵 공세가 자칫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보입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도 MBN에 탄핵 사유가 쌓여가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있는 듯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최 권한대행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 경우 지도부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보신 것처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정치적 언급은 철저하게 피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도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일하자고 말했는데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 발동도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주진희 기자입니다.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올해의 어두운 경제 전망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 각자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평가도 강조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정치적 쟁점에는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집회 안전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 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일각에서는 공수처법 3조 사망을 고려한 침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3조 사망은 대통령과 관련한 공무원이 공수처 사무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협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행이 경호처 지휘권과 관련해 공수처에 의견을 제시하면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지휘권 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대행 측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소속 증인 22명 모두 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야당은 실제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검찰이 징역 9년과 벌금 1억 원을 구형한 가운데 송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오늘 저녁에 선출됩니다. 의협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한 김태구, 주수호 후보를 대상으로 오늘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저희 MBN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뿐 아니라 이젠 탄핵 심판에도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하자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건데요. 당장 다음 주가 첫 번째 변론 기일인데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탄핵 심판 역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보단 탄핵 심판이 먼저라고 강조해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하는 거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 법정에서 공방이 돼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정한 기일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헌재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는 14일 첫 변론 기일에는 일단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강경 방침을 세운 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는 게 각하 사유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안 26쪽 가운데 21쪽이 내란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내란이란 단어가 29번이나 등장한다며 내란죄를 철회하면 80%가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겁니다. 내란죄 제외를 둘러싼 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뿐만 아니라 탄핵 심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 측은 앞서 보신 대통령 쪽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달리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탄핵 소추 의결서엔 변한 게 없다며 내란 행위는 빠짐없이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국회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일각에서 불거진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이 부분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소추 의결서에도 변경된 부분이 없다며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준비기일에서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말한 것은 내란죄에 대해 형사적 유무죄 판단을 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에 맞게 헌법 위반에 집중해서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 2차 변론 준비기일 때 헌재로부터 내란죄 철회를 권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헌재의 의도를 잘못 해석함에 따른 실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변론 기일에서 이번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보신 것처럼 내란죄 삭제를 둘러싼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 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반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헌법재판소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나온 공정성 논란엔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시키자고 국회 측 대리인단이 요청하고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란죄 철회는 탄핵 심판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헌재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 뜻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는데 헌재가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은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재판 진행한다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입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이 다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경찰과 검찰, 군검찰에 내란 수사 기록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런 설명에도 내란죄 삭제에 대한 후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법사위에서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고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정청래 위원장의 말에 파행을 빚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는데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이 빠졌기 때문에 내란 특위라는 이름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교욱 기자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는 뜨거운 감자로 올랐습니다. 핵심인 내란죄가 빠지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여당이 지적하자 야당은 트집을 잡는다며 반박했습니다. 내란 행위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이게 내란죄와는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처럼 보여집니다. 소송을 재판의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거듭된 공방 속 여당은 헌재와 탄핵소추 대리인단 간 사전 교감 가능성을 지적했고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위원장의 반박에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소추 대상이 될 내용 중에 내란죄는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교감 없이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에서도 내란죄 삭제 논란은 이어졌는데 특위 명칭에서 내란을 빼는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 내란을 빼면서 지금 하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국조특위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173명을 기관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의 채택을 놓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가 대치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선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8개가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부결되면 곧바로 재발의하겠다면서 벼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재표결이 오늘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리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찬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이 부결된다면 외환 유치 혐의를 포함한 더 강력한 특검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 부결 입장을 밝히며 거세게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만이 가지는 특검 추천권과 사실상 정부 여당 전반이 수사 범위 안에 드는 독소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5개의 그런 사건 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부 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탄핵 찬성파 의원 12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표결 부결 이후 여야가 수정안을 놓고 협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윤 대통령 체포를 놓고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논의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흑백 요리사에 출연한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가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지난 5일에도 유가족과 소방관, 군경 등을 위한 음식을 전달한 가운데 그 후기와 감사 인사가 온라인에 올라와 화제입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일 안 셰프가 대형 가마솥을 가져와 직접 끓인 나주곰탕을 맛있게 먹었다며 올린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사진 속에는 흰 쌀밥 위로 제육볶음과 반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안 셰프는 지난달 30일과 새해 첫날에도 김밥과 전복죽을 만들어 현장을 찾아 화제가 됐죠. 누리꾼들은 실력도 명장, 인성도 명장이다, 밑반찬 퀄리티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가수 JK 김동욱 씨가 이달 25일로 예정됐던 대구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JK 김동욱 씨는 어제 SNS에 새해부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며 출연을 반대하는 외부 민원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몇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선동에 취소가 됐다며 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앞서 어제 대구시는 김 씨의 출연 소식에 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출연을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김 씨를 대체할 출연자를 찾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한 청소업체가 비둘기 떼에 점령당한 아파트를 청소하는 모습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한 회사의 숙소였다가 2년 전부터 빈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사이 깨진 유리창을 통해 비둘기들이 모여들면서 수십 마리가 2년 동안 서식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아래층의 민원으로 해당 업체가 청소 의뢰를 받았는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물로 집안의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처참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비둘기 배설물과 깃털이 10cm는 거뜬히 넘어 보였고 걷어낸 양이 포대 40자루에 달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다며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있는 설날 연휴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이고 모두 평일이라 연휴가 3일밖에 되지 않는데요. 정부가 주말과 연휴 사이에 끼어 있는 월요일,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만 휴가를 내도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역대급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올해 설 연휴는 1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입니다. 화, 수, 목요일로 주말 없이 모두 평일입니다. 하지만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6일, 둘 다 휴가를 내면 9일을 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차 휴가를 쓰는 직장인이 많고 기업의 업무 효율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설 연휴 전날인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확정되면 직장인은 6일을 쉴 수 있고 31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주말까지 9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 살리기도 깔려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는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한숨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모여서 놀려면 그래도 좀 연휴가 길게 잡혀야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약속 잡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장에 나오는 사람도 없어지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조금 참담하긴 하죠. 유령도시가 되는 거죠. 정부는 임시 공휴일 지정 등 주요 설 민생 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 의결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징역 5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 측은 재판 내내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일명 얼차려를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 6명에게 28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책으로 채운 25kg 완전군장 차림으로 45분간 군기훈련을 강행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었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된 이들은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공모해 사망했지만 주도한 건 중대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21살의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함께 얼차려를 받은 5명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양형을 참작해서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중대장 징역 10년, 부중대장 징역 7년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마다 좀 다른 그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한 그런 검찰의 공소가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검찰과 피해자들, 학대치사 부인에 실패한 피고인들 모두 1심 결과를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인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조류 충돌 때문에 벌어졌을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기 엔진에서 새의 깃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편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셀프 조사 논란을 받았던 국토부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빠지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혁근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 사고기는 관자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를 전달받은 지 2분 만에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류 충돌이 일어났다는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비행기 우측 엔진에선 연기가 나는 것이 목격됐고 일부 승객이 전한 메시지에도 새가 날개에 끼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거한 엔진에선 새의 깃털이 확인됐다고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조류 충돌로 이상이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엔진이 이제 조류 충돌이 되게 되면 대부분이 추력 손실, 초기에는 뻥뻥 하는 그런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불꽃이 나기도 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박상호 장관은 사태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한 사고가 났으니 당연히 주무장관이 사표 쓰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가족들로부터 셀프 조사 비판을 받고 있는 국토부 출신 사고조사위원장과 현직 관료들도 사고조사에서 모두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선 규정 위반과 관련 없이 조속히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파악된 사망자는 126명으로 늘었고 주택도 수천 채가 붕괴됐는데요. 피해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의 진열대에 놓인 물건들이 쏟아지자 사람들이 황급하게 뛰쳐나갑니다. 큰 호텔 건물도 지진의 통째로 들썩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쯤 중국과 네팔의 접경지인 티베트 고원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126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발표로 규모 6.8, 미국은 7.1로 관측한 지진은 진원지로부터 1000km 떨어진 인도 뉴델리에서도 진동을 느낄 만큼 강력했습니다. 진원지에서 20km 범위 안에 사는 주민의 수가 6,900여 명인데 첫 지진 이후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규모 3 이상 여진만 19차례입니다. 이미 주택 3,600여 채가 붕괴됐고 내진 설계가 미진해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前往各个村了解这个咱们的受灾情况以及一个哪里需要一个被困人员对我们后续的大部队进行提供一个救援的一个前期的咱们这个情况汇报 티베트 망명의회 의원들은 지진의 원인으로 중국 당국의 리튬 등 채굴을 지목했습니다.
We know of the increasing number of coal mining, the lithium mining that is taking place. Those are all the causes that leads to issues like earthquake. 다만 이번 진앙은 주변 200km 안이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낼 정도로 인도와 유라시아의 대륙판이 강하게 충돌해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중국 지진 당국은 이번 지진의 원인으로 티베트 고원 내부 지각의 신장형 파열을 꼽았습니다. 중국 당국이 구조 자금을 긴급 투입한 가운데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 속에서 구조 인원 3,400여 명이 투입돼 구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러시아 쿠르스크에선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의 영상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드론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주민을 내쫓고 민가를 점령하는 모습이 잡혔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다가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빨간 옷을 입은 주민이 집안에 있는 군인의 눈치를 보며 집 밖으로 나옵니다. 군인은 주민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듯한 손짓을 몇 번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당하자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가 러시아 주민을 쫓아내고 숨어든 모습이 우크라이나 감시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에서 사살된 북한군의 시신과 신분증, 그리고 개인 물품을 꾸준히 공개하며 북한군 파병 사실을 국제사회에 계속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포함해 3만 8천여 명이 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За час Курської операції ворог втратив вже понад 38 тисяч своїх солдатів тільки на цьому одному напрямку. Із них близько 15 тисяч безповоротно. 3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군 역시 인명피해가 크고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훈련받은 제155 기계화 여단에서 부대원 2,300명 중 1,700여 명이 싸우지도 않은 채 탈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를 집중 공격하는 등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투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월드입니다. 영국에는 얼마 전 엄청난 폭우 때문에 도로와 차량이 잠겨버리는 침수 피해가 났는데요. 그런데 여기 침수가 된 곳에 서핑보드가 나타났습니다. 어찌 된 일인 걸까요? 현지 시각 지난 6일 영국 레스터셔 지역 모습입니다. 한 남성이 물줄기를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보트 대신 차량이 서핑보드를 끌고 있는데요. 서핑을 하는 장소도 강이나 바다가 아닌 홍수가 난 일반 도로입니다. 최근 영국은 폭우로 도로와 차량이 잠기면서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요. 서핑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홍수로 침수 피해를 입었을 사람들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새하얀 눈을 반갑게 맞이하는 판다가 있습니다. 귀여운 판다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눈을 잔뜩 뒤집어 쓴 판다가 눈밭을 대굴대굴 구릅니다. 워싱턴 DC 동물원의 자이언트 판다 바오리와 칭바오의 모습입니다. 하얀 눈 위에 벌러덩 눕는가 하면 힘차게 뛰어가는데요. 대나무를 먹으면서도 눈도 한입 했는지 입가에 눈이 한가득입니다. 판다들이 참 행복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아이스링크장에 인형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곰인형들은 자선단체로 전해질 거라는데요. 경기장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한 아이스하키 경기장입니다. 경기 시작 뒤 홈팀 허시베어스의 공격수가 골을 넣자 관중석에서 일제히 곰 인형을 던집니다. 이는 테디베어 토스의 날로 허시베어스가 개최하는 연례 행사인데요. 홈팀 선수가 첫 골을 넣으면 곰 인형을 던집니다. 이날 홈팀이 만여 명의 관중 앞에서 5대1로 승리를 거뒀고 무려 10만 2천여 개의 역대 가장 많은 곰 인형이 아이스링크장으로 쏟아졌다는데요. 이렇게 모인 인형들은 35개 이상의 지역 자선단체에 기부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MBN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선 아무 권한도 없는 민간인들이 계엄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른바 햄버거 모의로 대표되는데 김용군 전 대령도 그중 한 명입니다. 김용군 전 대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사 조직을 꾸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불명예 제대한 전과자 신분의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김 전 대령은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서 연금을 부정수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진행된 12.3 비상계엄 모의는 불명예 전역한 군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김용군 전 헌병대령은 조사본부 현역 군인과 오비를 각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노상원과 김용군은 친분이 매우 친밀한 사이라고 합니다. 이중 김용군 전 대령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전역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액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12월 형이 확정된 김 전 대령도 연금을 기존보다 50% 적게 받아야 했습니다. MBN이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확정 판결 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전액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받은 부정연금은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3,7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연금 수령은 국군재정관리단의 추적 과정에서 꼬리가 잡혀 부정하게 받은 연금과 이자를 모두 추징당했습니다. 김 전 대령은 현재 내란 실행,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의 고대 역풍 메모리 HBM을 현재 테스트 중이며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에서 황 CEO는 내일이 수요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삼성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쪽 지역은 눈이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충남과 전북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최고 30cm 이상, 충남과 전남에도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에는 한파 경보가, 그밖에 강원과 경기 북부에는 한파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철원 영하 14.8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4.5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 7도에 머물며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2.3도, 청주 영하 3.3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0도, 춘천 영하 1도, 전주 3도에 그치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금요일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강추위는 일요일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